네, 이제 파트 2에서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우리말로는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줄여서 CDF라는 것은 뭐냐면 캐피탈 F of X인데요. 캐피탈 F of X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가 이 숫자,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은 그 X의 확률을 말해요. 진짜 별거 아닌 정의네요. 이 x가 예를 들어서 3이다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식으로 쓴다면 y라는 것들의 확률을 구하고요. y의 범위는 x보다 작거나 같은 y들을 찾아서 모두 다 더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문장으로 쓰자면 캐피탈 F of X라는 건 뭐죠? x라는 확률 변수의 값이 많아야 스몰 x가 되는 그런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왜 굳이 정의를 했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에 이걸 공부할 때. 왜냐면은 probability mass function,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지면은 이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냥 동일한 의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확률 질량 함수가 더 간단한 개념이고, 그래서 굳이 이걸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여기서는 찾기는 어렵고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 가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뭔가 비밀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그젬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내용은 지우고 이거 표만 봐도 이해할 수 있겠죠. 아,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값은 1, 2, 4, 8, 16이 되고 각각이 선택될 확률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까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캐피탈 F1이라는 것은 뭐예요? y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y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1이니까 0.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F4 한번 해볼까요? F4라는 것은 Y가 4 이하일 확률이잖아요. 그럼 Y가 4 이하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러니까 이 확률들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0.5가 나오고요. F8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더해지니까 0.4가 더 더해져서 0.9가 되고, F16은 모든 게 다니까 1이라는 확률이 되겠네요.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한 이 표를 누적 분포 함수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차이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 y는 확률 변수에만 정의가 되어 있지만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누적 분포 함수에서의 y는 실수 전체 범위에서 정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증가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왜? x가 예를 들어서 5면 5 이하의 확률의 합이 이만큼이라는 건데 x가 10이면 x가 10 이하의 확률이 요만큼이라는 거니까 y가 커질수록 점점 함수값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증가함수가 되고, 특히 이산 확률 분포의 경우에 특징은 뭐죠? 이렇게 계단형이라는 거예요. 왜? 함수값이 어떤 특정 값에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프 하는 이런 계단형, 영어로는 스텝 펑션이라 그래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점프하는 양이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그젬플 하나 보도록 할게요. x가 어떤 병원에서 처음 보이가 태어날 때까지의 태어난 아이의 명수라고 정의할게요. 아까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이죠. 그랬을 때 확률 질량 함수 px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x는 1, 2, 3, 4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캐피탈 f of x를 계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캐피탈 f of x는 py를 y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것으로 더해주는 것이고요. py는 위에 쓴 것처럼 이렇게 되고, y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1부터 x까지의 그런 자연수가 되겠죠. 여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x를 인티저로 고정을 시킬게요. 그러면 먼저 p라는 것은 상수니까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되는데, 이 뒷부분은 여러분 뭐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등비수열의 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등비급수의 공식을 써보면 일단 좀 쉽게 하기 위해서 1-p를 덩어리로 보고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a의 y승을 더하게 되고 y는 0부터 k까지 더하면 공식이 어떻게 돼요? 1-공비 a분의 1-공비의 항의 개수 승만큼을 하는 거죠. 항은 y가 0부터 k까지니까 k 플러스 1개의 항이 있으니까 a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캐피탈 f of x는
P 곱하기 이 뒷부분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부분이 P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소거가 돼서 분자인 1 괄호 열고 1 P의 X승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지금 X는 파지티브 인티저인 경우만 생각을 했죠. 양의 정수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적 분포 함수는 실수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기술을 해보면 캐피탈 F of X는 X가 1보다 작다면 당연히 0이고 X가 1보다 커나 같다면 가우스 기호 X, 이것은 X에서의 소수 부분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 기호를 써서 1 괄호 열고 1 P에 괄호 닫고 가우스 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기호를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누적 분포 함수를 여러분들이 파지티브 인티저 X에 대해서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확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식을 써줄 수 있느냐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은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증가함수가 되고, 그리고 계단식의 이런 함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특정 값에서만 확률이 존재해서 그 값에서만 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CDF가 존재했을 때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CDF에 대해서, 즉 캐피탈 F of X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의 가정은 X가 인티저에서만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즉 정수에서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가 3일 확률은 PX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CDF로 바꿔주게 되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F3-F2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캐피탈 F를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X가 2에서 4 사이일 확률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가 4 이하일 확률 빼기 X가 1 이하일 확률을 해주면 되니까 F4-F1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를 프로포지션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A, B라는 두 개의 숫자가 있고 A가 B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랬을 때 X가 A하고 B 사이에 있을 확률은 캐피탈 FB 마이너스 캐피탈 FA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캐피탈 FA가 아니라 캐피탈 FA 마이너스인 경우는 캐피탈 FA라고 쓰면 A가 될 확률도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A 마이너스는 A보다 작은 것 중에 X의 가장 큰 값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A는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여기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죠.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당연한 내용이에요. 뭐 말만 길었지. 이렇게 해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정의와 또 누적 분포 함수하고 확률 질량 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즉 확률 질량 함수가 주어졌을 때 누적 분포 함수를 구하거나 누적 분포 함수가 주어졌을 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이번 절의 내용을 모두 마칠게요.